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일 화요일인데요.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로 임시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휴일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TNE 기념일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국군의 날 기념일은 5일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독립기념일도 이틀 뒤로 가고 국군의 날도 뒤로 물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토픽 이슈는 정권 교체기의 국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마지막 회기를 마치고 떠나는 전번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새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각각 기념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이죠. 30일에는 전 국회가 마지막 총회를 열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브라보 대통령 임기와 함께 새로운 국회가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국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MPL이라는 대표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국민회인가요? 그런 것으로 해서 이 MPL 제도를 잠시 도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MPL은 그가 대배el과 대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배el과 대배대가 다 모여서 MPL이 되는 것이죠. 즉 MPL은 대배el,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원 580명과 그리고 대배대, 그러니까 지방,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152명,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보통 상원이라고 불러왔는데요. 지방 대표 의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MPL은 대배el과 대배대로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상하원 총 합계, 인도네시아 합계는 732명으로 10월 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2024년에서요,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회를 이끌어갈 새 국회 구성원의 분포를 좀 살펴보면요, 여권 성향의 하원 의원 수가 52.8%, 그러니까 과반수가 살짝 넘습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 수는요, 44.7%로 좀 야권보다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이 되는 것이죠, 대배되는. 다음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성비를 보면요, 남자 하원 의원이 77.9%, 그러니까 약 78%가 되고요. 상원이 63.2%, 나머지는 여성 의원입니다. 대체로 남자 의원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성 의원의 진출도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선된 의원이 가장 많은 당은 빼대빼당 투쟁민주당과 그리고 그렇죠. 투쟁민주당이 68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 파르타의 데모크랏 민주당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분포를 보게 되면은 청년 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하원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30세 미만 의원이 4.3%, 그리고 31살에서 40살까지가 11.6%, 합계 15.9%로요. 인도네시아 하원의 약 15% 정도는 젊은 세대가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상원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30세 미만이 11.8%, 그리고 31세에서 40세까지 젊은이들이 1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합계는 29.6%를, 그러니까 약 30%가 젊은 사람들이 상하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국회도 여전히 40대와 50대 연령층이 두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원 의원 중에서 40대가 26.4%, 50대가 36.6%, 그리고 60대 및 70세 이상이 각각 16.7%, 4.5%로 합계 21.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2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젊은이들이 약 30%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상원수도 보면요, 40대 기수가 30.3%고요. 50대 기수는 25.0%, 그리고 60대 및 70세 이상 노인층이 각각 10.5%, 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보 기브란 정부 내각은 아마 다 결정을 본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발표는 20일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 하원 의원 중에서 2명이 장관으로 발탁돼서 국회의원 수는 578명이 되겠습니다. 580명 중에서 2명이 빠지니까 578명으로 국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어쨌든 장관 후보자 선임에 대한 논의는 정당마다 누가 또 선임 되느냐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각 명칭과 전문가 그리고 정치인 비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두고는 상당히 뜨거운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관 수와 그리고 누가 장관이 되느냐, 말하자면 내각 발표는 적어도 취임 5일 전에 하냐, 언제 하냐. 그러니까 10월 15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각 발표, 그러니까 대통령의 취임하기 5일 전에는 신임 장관들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조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뻔한 결과지만요,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는요, 지난 총선 때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하지 않음으로써 청렴상을 국회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인도네시아 국회는 국민들의 여망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 무장단체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상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도 헤즈볼라를 돕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뭐 지지만 할 뿐 실제 나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핑계지만요. 핑계지만 헤즈볼라가 너무 잘 싸우기 때문에 우리까지 개입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외신에 보면요, 중동의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레바논 이슬람 무상 단체 지휘관들을 벌써 다수 사살했기 때문에 이란을 비롯한 그 무장 단체들은요, 보복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다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 5차전은 그냥 말만 무성할 뿐 실제는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대신 중동전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장기화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밀수해 오고 있는 화장품의 전 인도네시아 국내 화장품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산이 얼마냐면 수입 밀수가 35니까 65%는 국산인을 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프라보 차기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8%까지 5년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법 화장품 단속에 나서야 하겠다는 그런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무역부에서 주관하는 태스크포스 당국은 불법 수입 화장품을 적발을 하고 있는데요. 총 금액으로 칠 때 114억 루피아 상당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그 불법 화장품이고 밀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압수 조치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및 비즈니스 난에는요, 야자에 대한 가공 처리를 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자를 좀 더 다운스트림을 가공해서 판매하게 되면은 농민 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야자의 그 가공 산업을 좀 더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클라파무다를 인도네시아가 그냥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지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또 야자를 따서 다 익은 야자를 따서 껍질을 벗겨내고 거기서 기름을 버진 오일이라는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가공을 해서 더 많고 더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내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야자 기름은 식용유로도 쓰이고 있지만은 생명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서 의약품이라든지 고급 화장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말고요. 좀 더 그것보다 더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야자 열매만 가지고 기름을 짠다든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오는 그 껍질을 쉐를 불에 태워서 숯을 만들어 가지고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하는 데 가서 쓴다든지 앞으로 이 야자 열매 외에도
뿌리는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잎은 또 줄기 이런 것들은 또 꽃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